반갑습니다. 모든 낙찰자들이 행복한 1% 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하는 영리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사건은 대구 북구 침산동 침산 동서타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강조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구광역시 이쪽은 코로나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완전히 굳어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자, 어떻게 낙찰가가 형성될 것인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2019 타경 105,351호 대구지방법원 본원 사건이고 침산동에 있는 침산 동서타운 13층입니다. 전용 면적 25.7평이고 대지권은 12.2평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일괄매각입니다. 지금 현재 입찰 50일 전입니다. 어떻게 입찰길이 이렇게 50일이나 남았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3월 18일로 예정되어 있던 입찰기일을 완전히 강제적으로 변경해서 4월 24일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법원이 제 생각입니다. 법원이 자체적으로 그냥 변경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겠죠. 소유자와 채무자는 한 누구누구로 같은 사람인 것 같고, 채권자는 캐피탈 회사인 것 같습니다. 감정가 2억 6,900인데 한 번 유찰돼서 1억 8,830만 원입니다. 사건 문건 접수 내역 보겠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흔적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배당 요구권자 신누구누구가 권리신고 배당 요구 신청한 거, 교부권자 교부 청구, 채권자 열람 복사 신청, 이게 답니다. 낙찰받은 이후에 낙찰자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자, 중대한, 권리적으로 중대한 어떤 깊이 관여되어 있어서 꼭 분석해 봐야 될 그런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낙찰받고 나면 깔끔하게 명도, 점유자의 명도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물건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없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을 방문하여 소유자의 처를 만났고 현재의 소유자와 소유자의 가족이 살고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랑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고 권리 분석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매매 2009년도에 현재의 소유자가 집을 샀고 그리고 가장 빠른 근저당 설정은 2014년 6월 12일 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빠른 최선순위 근저당이 말소 기준이 되죠. 자, 이것을 기준으로 이후에 있는 모든 권리는 소멸됩니다.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될 부담. 좀 전에 등기 현황 보셨지만 낙찰받으면 낙찰자 입장에서 인수할 등기사항은 없다. 관리비는 연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점유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이자 채무자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채무자가 직접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이다. 자, 그러면 관리비 연체 가능성은 있고 이것이 과다하냐 과다하지 않냐 정도는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공용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정산할 능력이 안 되면 그거 낙찰자가 인수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각종 공과금 관리비 포함인지 관리실에 확인하시면 되고, 점유자는 소유자입니다. 그렇다면 명도 계획은 소유권자의 세대를 상대로 인도 명령을 신청합니다. 잔금 납부 1에서 약 3개월 정도면 명도가 가능합니다. 명도 비용은 약 300에서 400 정도 예상하시면 되고, 이사 협의를 한다면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내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강제 집행했을 때 비용입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침산 동서타운 매도 호가되고 있는 매물입니다. 자, 층수 비슷한 거 보면 3억 1,500 그리고 2억 9,800도 있습니다. 3억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상태가 나쁘면 이렇게 3억 이하도 있고 좋으면 3억 3,900까지도 호가를 하고 있다. 가격 차이가 크죠. 시장이 뭔가 좀 불안정할 때는
호가되고 있는 물건 사이에 가격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어떤 코로나 사태로 시장이 엄청나게 갑자기 변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했다기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은 아예 정지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거래 내역을 보면 저층 2층 2억 4,900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7층 2억 5,500, 6천, 2억 6,800. 그리고 이후에는 거래 사례가 없다. 이게 비싼 평형대 물건입니다. 84.98과 84.99. 자, 이 두 평형대의 물건의 거래 사례를 본 겁니다. 2억 중반대에서 가격이 형성돼 있다. 자, 그리고 20년에 와서는 거래 내역이 없습니다. 대상물의 가치, 호가는 뭐 3억 정도는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거래 기록을 보면 지금 현재 감정가 수준입니다. 2억 5천에서 한 7천, 8천 정도 사이. 그래서 최근에 호가는 3억 1,500, 3억 3,900까지 있습니다. 즉 2019년의 거래 기록과 지금 현재 호가의 거리는 거의 뭐 한 6천에서 한 3천에서 6천 정도 납니다. 어디에서 거래가 가능할 것인가? 일단 작년에 기록된 금액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 보고 현재 호가되고 있는 금액보다는 조금 낮은 약간 저층의 어떤 호가 물건 사이에 거래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2억 7천과 2억 9천 정도, 그 정도 사이가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봅니다. 인근의 낙찰 사례는 침산 동아타운도 있고 건영 하이츠도 있고, 그 중에 건영 하이츠와 침산 화성 파크 드림, 자, 두 가지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25.7평으로 모두 같습니다. 자, 하나는 1차에 낙찰됐습니다. 2019년 8월달,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20일, 이때 2차에 낙찰됐습니다. 경쟁률은 1대1과 11대1이었습니다. 1차에 낙찰되니까 한 명이 들어왔고 2차까지 떨어지니까 11명이나 들어왔다. 시장의 수요는 강력하게 살아있고 1차에도 낙찰될 수도 있다는 것은 감정가가 있으면 그 실제 거래 가능 금액은 그보다 더 위다. 그리고 한번 유찰되면 거래 가능 금액은 감정가보다 위. 이런 경우에는 1차에서 낙찰될 수도 있다. 그런 약간 어중간한 금액이지만 그 사이에서 경매는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 그게 언제냐? 작년 19년 8월 그리고 6월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하지만 그 지역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었다라는 흔적은 참고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이 또 입찰에 들어올 것이고 입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모두 이 오픈되어 있는 이 자료를 보고 들어올 겁니다. 이것을 보고 나면 자신의 생각에 이 데이터가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근거로 어느 정도는 판단할 것이다. 우리의 입찰 경쟁자가 될 사람들이 머릿속을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보고 현재 그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를 예측한다는 거죠. 감정가는 이러하고 거래 가능 금액은 이러하다. 자, 이때 낙찰 금액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3억 17만원과 5억 8,571만원. 자, 이게 중요한 건 낙찰가율이죠. 93%, 97%. 자, 가중평균 구하면 95.7% 정도 됩니다. 자, 이거 하한가 2억 7천에 대입을 해보면 2억 6천 정도 됩니다. 2억 6천. 상한가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2억 9천에 적용하면 2억 7천9백. 자, 2억 6천에서 2억 7천9백. 자, 이 정도 사이에 낙찰이 된다. 자, 예상 비용표 봅니다. 취득금액 중간 가격인 2억 7천 정도라고 보면, 자, 취득세, 국민주택 채권 등기 비용, 그리고 예상되는 이사 비용 감안해 줘야 되는 비용입니다. 이보다 낮을 수도 있죠. 예, 이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비용으로서 사전에 계획할 때 잡아두고 진행을 시키면 불측의 어떤 그런 손해나 비용 발생은 없으니까 넉넉하게 잡아두고 시작하시라는 겁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분석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